오늘은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정신적 상태인 리플리 증후군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인 재능 있는 리플리에서 유래된 용어이며, 소설 속의 주인공이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현대 심리학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현상을 겪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 모면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거짓말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본인이 만든 허구를 실제 사실로 확신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초라한 정체성을 완전히 잊고 동경하는 타인의 삶을 그대로 흡수하여 본인의 것이라 착각하는 심각한 자아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이 설정한 가상의 세계 안에서는 누구보다 완벽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현실의 고통이나 부족함을 직면하기보다는 치밀하게 설계된 가짜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자신의 거짓이 의심받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당당하게 상대방을 몰아세우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만든 거짓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여 현실 세계의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본인이 만든 설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거짓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과 실제 처해 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클 때 이런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과 성과만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할 때 느끼는 좌절감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의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도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어 자신의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으며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분출되는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과도한 기대 속에서 성취만을 강요받아 정서적 결핍을 겪은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발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뇌과학적으로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어 현실을 판단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지나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해져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만 인식하려 하는 심리적 취약성 때문입니다. 자기애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반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은 점점 퇴화하여 자신의 거짓말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상습적으로 거짓을 일삼으며 그 거짓말을 자신도 믿기에 말투나 행동에 거짓이 전혀 섞이지 않은 듯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식은땀을 흘리는 생리적 변화를 보이지만, 이들은 본인이 진실을 말한다고 뇌에서 인지하기에 신체적인 변화조차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호해지면서 유명인이나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의 말투와 취향, 그리고 그들의 과거까지 모방하여 마치 자신의 경험인 양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거짓된 이야기가 한번 시작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만 가지의 새로운 거짓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완전히 단절되어 사회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언제 탄로 날지 모른다는 잠재적 불안과 현실 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갑작스럽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등 심리적 불안정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현실에서 겪는 사소한 실패조차 받아들이지 못해 끊임없이 허구의 세계로 숨어버리며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가짜 연극의 들러리로 세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이 결합하여 나타나 세상이 자신을 시기한다고 믿거나 본인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증상들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흔히들 오해하시는 것이 허언증과의 차이입니다. 허언증 환자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거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목적이 강한 반면에 리플리 증후군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벽이 완전히 무너져 스스로를 속인다는 인식조차 없는 훨씬 깊은 심리적 증상입니다. 망상장애와도 차이가 있는데 망상장애는 누가 나를 미워한다거나 독을 탔다는 식의 특정한 믿음에 집착하는 것이라면 리플리 증후군은 본인의 이름과 가족 그리고 직업까지 포함한 인생 전체를 재창조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자기성 장애와도 혼동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환자 역할을 하며 관심을 받으려는 것과 달리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성취보다는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까지도 나의 일부로 인정하는 연습을 하며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작은 성공을 맛보는 경험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하게 자아를 실현하고 사람들과의 진실한 교류를 통해 얻는 정서적 포만감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일기를 쓰며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지속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범죄로의 발전입니다. 단순한 거짓으로 시작했더라도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전문직을 사칭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기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현저히 많습니다. 보도된 뉴스들을 보면 2024년과 2025년 사이에도 유명 기업의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이나 학력을 위조해 강사로 활동하며 수년간 사람들을 속인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 구속이나 실형 선고로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입는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요한 공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본인의 미래를 영구적으로 망가뜨리게 됩니다. 완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본인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치료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본인의 사고방식이 어디서부터 왜곡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수개월 이상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정신역동치료를 병행하여 마음속 깊이 숨은 열등감이나 트라우마를 밖으로 꺼내어 치유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망상적 증후가 심하거나 불안 장애가 동반될 때는 뇌의 기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문의가 처방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현실 인지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거짓말을 비난하며 몰아세우기보다는 그가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며 천천히 현실로 나올 수 있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치료 과정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뇌를 수술하여 고치는 병이 아니기에 심리적 지지와 약물요법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뇌 건강을 돕는 음식으로는 트립토판이 풍부해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우유나 치즈 그리고 달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제철 채소나 신선한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습관이 뇌의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뇌를 지나치게 자극해 망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나 술은 절대로 드시는 것을 금해야 하며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감정 기복을 만드는 단 음식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맵고 자극적인 자극성 식품은 정서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어 가급적이면 담백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심리 치료에 긍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요즘 리플리 증후군 증상이 현대의 SNS 문화와 결합하여 디지털 리플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마치 자신의 일상인 것처럼 꾸미고 그 안에서 얻는 좋아요와 댓글에 중독되어 현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현상을 개인의 성격 장애를 넘어 사회가 만들어낸 질병으로 규정하며 성취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이 현대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